주변 시세와 비교를 해본다면 3억 가까이 저렴한 것을, 더욱이나 무순위 청약 물량 같은 경우에는 전국 청약이 가능하고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공공택지의 대규모의 택지개발지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경기도, 수도권 거주자 모두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보다 저렴한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거주자가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대규모의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인근의 가격들과 살펴본다면 3억 원 정도 저렴한 아파트의 분양가이면서 이제 3호선 라인까지 신설이 될 거기 때문에 파주 운정 3지구에서 분양을 하는 A42블록 신영지웰 운정 신도시 무순위 청약 물량 소개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운정 신도시 이제 3지구에서 A42블록에 위치를 한 아파트입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총 606세대 중에 이미 분양을 했고 불법행위 재공급으로 3개의 세대, 다자녀 특별공급 2개의 세대 하고요. 생애 최초 특별공급 1세대가 나왔고요. 무순위 자녀세대 같은 경우에는 전국 청약이 가능한 2개의 세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두 5개의 세대가 청약 물량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하 2층부터 지상 20층 총 7개 동으로 84제곱미터 물량이 나와 있습니다. 입주 시기는 2025년 7월에 예정이고 준공이 이미 된 아파트입니다. 잔금을 납부하고 즉시 입주 가능한 아파트 물량입니다. 공급 대상을 먼저 살펴보시면 불법행위 재공급 같은 경우에는 총 3개의 세대가 나와 있는데요. 84A 타입이고요. 2개의 세대는 다자녀 특별공급, 그리고 하나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불법행위 재공급 같은 경우에는 이 특별공급의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이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줍줍이라고들 하죠.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84A 타입 물량이 나와 있는데 2개의 세대가 나와 있어요. 401동 1701호, 405동 1003호. 그래서 이 4호 무순위 줍줍 물량 같은 경우에는 전국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고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물량입니다. 단지 주요 정보 및 분양 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불법행위 재공급하고 무순위의 조건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보게 된다면 이제 주택 유형은 민영주택 같고요. 그리고 규제지역은 비규제지역 같습니다. 거주 요건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불법행위 재공급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파주시 거주자가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없고요. 거주 의무기간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모두 적용이 된 동일한 아파트이고요. 공공택지의 물량입니다. 무순위 사후 줍줍의 물량 같은 경우에도 민영주택과 비규제지역 재당첨 제한 없고 전매 제한 없고 거주 의무기간 없습니다. 다른 것은 이제 거주 요건 같은 경우에 파주시 거주자가 아니라 전국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이 다르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특별공급 접수일 같은 경우에 4월 16일, 그리고 무순위 사후 접수일 같은 경우에도 4월 16일에 접수가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 같은 경우에 이제 불법행위 재공급 같은 경우에는 4월 21일, 그리고 무순위 줍줍 같은 경우에는 4월 21일 같은 날짜에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지 분석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주 운정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GTX A 노선이 파주 운정 중앙역, 이제 운정 중앙역이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이 개통이 되어서 지금 다니고 있고요. 서울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공이 되게 된다면 그 파급력이 더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이 주변에 이제 입주 예정이었던 이런 중흥 S클래스라든가 금강 펜테리움, 그리고 이편한 세상 같은 것들이 지금은 모두 다 입주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시가지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또 중학교와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고 바로 인근에 또 초등학교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이제 상업지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업지구들까지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GTX 역사하고도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파주 운정 신도시에서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운정 신도시에서 이 GTX 역사의 역세권의 아파트의 가치가 높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중요한 것은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GTX 역사에서 사전 청약을 진행했던 아파트들 중에 취소가 된 곳들도 있거든요. 하지만은 지금 현재 신영 지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입주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안정적인 시세 차익이 나는 저렴한 분양 가격에 분양이 진행되는 곳이니까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가격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면요. 초록마을 4단지 신형 GL 운정 신도시의 위치이고요. 지금 현재 2년차가 된 아파트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84A의 분양 가격은 4억 5천만 원에 이제 책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억 1천만 원 이상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아파트의 가격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2년차가 된 5단지 우미린 파크힐스 같은 경우에 5억 700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또 위에 6단지인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4년차가 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주변에 비과세 여건이 지난 신축 아파트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13단지 같은 경우에 디에이트르 더 퍼스트 5년차가 됐는데 34평형의 실거래가 7억 3천만 원, 그리고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에는 5년차가 된 아파트 34평 실거래 가격이 6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또 8단지 중흥 S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4년차가 되었는데 7억 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어요. 일단은 이제 6억 원이 넘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비과세 여건이 지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5억 후반대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신형지의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에 4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1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훨씬 높게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중흥 S클래스라든가 디에이트르 퍼스트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2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도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감도 같은 경우에는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멋스럽게 잘 지어졌고 주변의 신축 아파트들과 잘 어우러지는 신시가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배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동간거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좁아 보이지 않습니다. 개방감이 있고 중앙에 잔디광장이라든가 놀이터 같은 것들이 잘 구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84A 타입의 평면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모두 이제 동일한 평형의 타입이기 때문에 이 타입, A 타입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 포베이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침실 1, 침실 2, 침실 3, 그리고 거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욕실은 2개로 이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공간, 그리고 안방의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방과 식당 공간, 이제 다이닝룸이라고 해가지고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별도로 있고요. 이 옆에 추가적인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네요.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은 평면도로 생각이 듭니다. 불법행위 재공급 특별공급 청약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시면 다자녀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파주시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요.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이 있으면 됩니다. 이제 3명이었는데 이 법원이 좀 개정이 돼서 자녀 2명까지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하고요. 생애 최초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파주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세대 구성원도 없어야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소득 기준하고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요. 그리고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이 생애 최초로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집 공고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면밀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첨자 선정 방법은 추첨을 통해서 입주자를 선정을 합니다. 무순위 자녀 같은 경우에 청약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은 이제 2개의 세대가 무순위 청약으로 진행이 된다고 했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만 19세 이상 그리고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 상관이 없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을 해요. 재공급 같은 경우에는 특별공급의 조건이 붙지만은 이 무순위 청약, 무순위 줍줍의 물량 같은 경우에는 전국 청약이 가능하니까 신청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확대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급 금액을 한번 살펴보시면 불법행위 재공급 같은 경우에 401동 1402호 한 개의 세대, 그리고 401동 1903호, 403동 704호 해서 이제 일부 저층은 7층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로얄층이 있는데 분양 가격 같은 경우에는 4억 4천에서 4억 5천만 원. 이제 가장 높은 가격이 4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이고요. 계약금 20%, 잔금 80%를 납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주택형에 따라 가지고 선택 품목, 이제 옵션 품목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에도 공급 금액을 살펴보면은 4억 5천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비용 같은 경우에 이제 900만 원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은 넘지 않아서 상당히 저렴하다고 보여지고, 주의할 점이 이제 계약금 20%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잔금 80%.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401동 1701호 그리고 405동 1003호의 시스템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옵션 사항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금액들이 좀 다르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모집 공고를 통해서 확인하면 좋은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에 이 모집 공고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요.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청약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 특별 공급의 조건을 쓰시기에는 시세 차익이 아주 많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무순위 청약을 아무 조건 없이 신청하기에는 그래도 시세 차익이 1억 원 이상 날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신청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또 전세를 통해서 잔금을 마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내가 드려야 되는 돈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참고하시면서 무순위 청약 물량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천중앙역 로제비앙 그랜드 센텀 아파트 분양 물량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양주 신도시 회천지구 A11블록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642세대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 7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4제곱미터 단일평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 2026년 12월에 이제 입주 예정이고, 정확한 입주 일자는 추후에 통보한다고 합니다. 공급 대상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물량 같은 경우에 84A 타입 그리고 84B 타입, 84C 타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총 공급 세대수가 183개의 세대, 그리고 84B 타입은 284개의 세대, 84C 타입은 175개의 세대, 합쳐서 모두 642개의 아파트 분양을 진행을 하고요.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 이제 기간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나뉘어져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급 세대수 같은 경우에는 84A 타입이 62개의 세대, 그리고 84B가 100개, 그리고 84C가 60개이기 때문에 84B 타입의 세대수가 많다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주요 정보 및 분양 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거주자도 모두 청약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민영주택이고요.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양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타 경기 같은 경우에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거주자가 이제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 30%, 그리고 기타 경기 20%, 그리고 기타 지역 같은 경우 수도권은 50%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고요. 비규제 지역이고 재당첨 제한은 10년, 전매 제한 3년, 거주 의무 기간은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어서 그래도 34평형의 아파트 분양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4억대에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택지 유형 같은 경우에는 공공택지이면서 대규모의 택지개발 지구이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 특별공급 접수일은 4월 21일에 접수를 시작하고요.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22일에 접수를 하고 당첨자 발표일은 4월 29일에 있습니다. 입지 환경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1호선 라인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덕계역하고 이제 덕정역이 있습니다. 이 덕계역 같은 경우에 덕계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제 양주 회천 신도시가 입주를 하고 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분양을 하는 로제비앙 그랜드 센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덕계역하고도 가깝지만 2027년도에 이제 개통 예정인 회천 중앙역하고 바로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제비앙 같은 경우에는 회천 중앙역과 덕계역 두 개의 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입지라고 보여지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유치원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입지로 보여져요. 중심 상업지구도 또 역이 생기기 때문에 인근의 이 중심 상업지구를 이용할 수가 있고, 덕정역 같은 경우에는 GTX-C 노선이 이제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GTX-C 노선이 완공이 되게 된다면 불과 뭐 한 정거장을 통해 가지고 덕정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로의 접근성이 빠르게 향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지적으로 본다면 이제 자세히 보게 된다면 역하고도 가깝고 상업지구하고도 가깝고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하고도 가까운 입지이면서 덕계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쾌적성까지 가지고 있는 아파트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신도시의 물량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깨끗하게 지어지는 아파트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요. 가격 같은 경우에 회천중앙역 로제비앙 그랜드 센텀의 위치인데 2026년 12월에 입주 예정이고 33평형의 분양가가 4억 8,600만 원에 책정이 됐습니다. 바로 인근에 이제 또 분양을 했던 로제비앙 같은 경우에는 2026년 9월에 입주 예정인데 33평 분양가가 4억 4,500만 원에 분양을 했었어요. 이제 분양 가격이 다소 올라가긴 했지만은 그래도 5억 원 언더의 아파트 가격대이고 여기 생기는 이제 역세권의 위치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그런 가격대라고 보여집니다. 회천 신도시라고 하는 이 개발 지역이 아주 우수한 신도시는 아니에요. 서울에서 좀 외곽 쪽에 경기도권에서 외곽 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GTX라고 하는 그런 서울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통수단이 반드시 필요한데 입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 높은 분양가 대비 좀 저렴하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다고 보여지고 주변의 아파트 가격하고 신규로 분양을 하는 물량도 한번 살펴보면은 주변에 이제 옥정 리더스 가든이라고 옥정 신도시의 물량이 있습니다. 2년차가 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4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아직 뭐 비과세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또 역세권의 신축 아파트가 또 분양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양주역 덕계역에서 한정거장 이동을 하면 양주역이 나오는데 이 양주 역세권 개발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신축 분양을 합니다. 양주역 제일 풍경채 위너스카이가 분양을 하는데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이제 34평형의 분양 가격이 5억 5천만 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입지적으로 봤을 때 서울의 접근성이 더 양주역이 좋죠. 그렇지만은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정도의 분양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두 개를 이제 비교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분양을 앞두고 청약 신청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회천 중앙역 로제비앙 그랜드 센텀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의 역세권 그리면서 가격이 이제 4억대이기 때문에 이 양주역 제일 풍경채보다 좀 사람들이 선호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지적으로 봤을 때 양주 역세권의 이 아파트가 아주 그렇게 뛰어나게 입지가 뭐 그랜드 센텀보다 좋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동일 유사 입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적인 측면 매력이 있는 이 그랜드 센텀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개의 분양 물량이 이제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고 직접 근접이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남동해안과 남서양으로 배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모 반듯한 부지에 잘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제 덕계천이 있기 때문에 이 덕계천 뷰가 나오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커뮤니티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스터디룸, 독서실, 주민 카페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고요. 이제 피트니스 센터라든가 실내 골프 연습장 같은 것들도 이렇게 보면은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에 강점이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84A 타입 183개의 세대이고요. 이제 4베이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방이 3개 그리고 욕실이 2개로 구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 그리고 파우더룸의 공간이 있고요. 맞동풍이 가능한 그런 판상형의 구조입니다. 또 이제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에 작은 팬트리 그리고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겠지만 이제 유상 옵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비용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84 B타입 같은 경우에 284개의 세대 가장 많은 세대가 있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안방하고 작은 방 2개가 있습니다. 방이 이제 3개이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맞동풍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보여집니다. 이 창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넓은 통창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주방 옆 팬트리 공간 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좁지 않는 구조로 보여지고요. 이제 추가적인 공간들이 또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상 선택했을 때는 주방 팬트리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안방의 드레스룸과 파우더룸도 유상을 선택하게 되면은 드레스룸까지 잘 구성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B타입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잘 빠진 구성이라고 보여지네요. 84 C타입 같은 경우에 175개의 세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면도가 앞서 살펴본 A타입과 B타입에 비해서 좀 좋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모 반듯하지 않는 그런 구조로 보여지고요. 안방과 작은 방 2개, 방 3개에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또 옆에 주방 팬트리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 이제 맞동풍이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환기가 좀 취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안방에 이제 드레스룸의 공간이 있는데 여기 유상 옵션
옵션을 통해 가지고 드레스룸으로 이제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84 C타입 같은 경우에도 뭐 나쁜 평면은 아니지만 A타입과 B타입에 비하면 그래도 좀 피해야 되는 그런 나쁜 평면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청약 자격 안내를 한번 살펴보시면 만 19세 이상인 양주시 또는 수도권 거주자가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규모의 택지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30%, 경기도 20%, 그리고 수도권 거주자가 50%로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2개월,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을 납입을 해야 되고요.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8호제곱미터 이하의 물량이기 때문에 경기도나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이 예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서울특별시는 300만원, 인천광역시는 250만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특별공급의 조건들이 있으니까 이 기간 추천이나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 요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하니까 이 부분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좀 공유해 보면은 84 A타입, B타입, C타입 모두 4억 8,600만원의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 84 B타입이 284개의 세대, 가장 많은 세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대가 좀 많은 것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84 C타입 같은 경우에는 평면도가 나빴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평면도가 나쁜 84 C타입에 청약 신청을 많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당첨 확률 을 높이려면은 84 C타입에 청약 신청을 하면은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핵심적인 입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평면도가 좋은 84 A타입이나 B타입을 신청을 하는 게 그래도 좋은 선택일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었고 5억 원을 넘지 않은 분양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현재 신도시의 물량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 가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또 해천중앙역이 개통을 하고 또 신시가지에 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또 덕정역의 GTX가 개통을 하게 된다면 이 아파트의 물량도 이제 가격 상승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가격적인 부분이 아주 비싼 아파트 분양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금 여력에 맞춰서 한번 현장도 다녀오시고 양주역에서 분양을 하는 제일풍경채도 같이 한번 더불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아파트 분양 물량을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 경기도 하남시 천연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하남 교산지구 A 2블록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 주택이기 때문에 특별공급의 물량이 상당히 많고요. 1115세대 중에 사전청약이 866세대, 일반 공급은 63개의 세대가 있고요. 특별공급은 186세대가 분양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이제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추첨제 물량이 20%가 있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대규모의 택지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분들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최고층 29층 10개 동으로 이루어지고요. 51제곱미터, 55제곱미터, 58과 59제곱미터로 이제 중소형의 아파트, 소형 면적의 아파트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고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입지의 아파트라고 보여집니다. 입주 시기는 2029년 6월에 입주 예정인데 워낙 많이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금적인 계획도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물량으로 보여집니다. 입지 환경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미사 강변도시가 있습니다. 하남 강변도시 같은 경우에 한강과 맞닿아 있고요. 또 서울의 접근성이 좋죠. 바로 강동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빠르게 서울로 진입을 할 수 있는 입지의 신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로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5호선 하남 검단산역 바로 인근에 교산 신도시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교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최고의 장점은 3기 신도시 중에 3호선 라인이 3개 정도 이제 들어서게 될 예정이고 확정된 노선이기 때문에 추후에 빠르게 강남권으로 진입이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미사 강변지구보다 입지적으로 더 우수한 곳에 신도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최대 강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3호선 라인이 개발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역사가 들어서겠지만 바로 인근에 5호선인
하남 검단산역을 또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가 또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도시에 쾌적한 입지이면서 한강변하고도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또 서울의 강남권까지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입지가 우수한 신도시입니다. 3기 신도시 중에 교산 신도시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입지적으로 우수한 만큼 이번에 분양을 하는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네요. 주변의 시세를 한번 살펴보시면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의 위치이고요. 25평형의 분양 가격이 5억 7천만 원 정도 책정이 됐습니다. 주변의 구축 아파트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한국 아파트 30년 차가 된 23평형의 실거래 가격이 6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동일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23평 5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26년 차, 30년 차가 된 아파트의 분양 가격보다 저렴하거든요. 신도시이고 또 3호선의 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주변에 이제 하남 쪽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과 한번 가격을 비교해 본다면, 하남 시청역에 있는 이제 호반 서밋 에듀파크 같은 경우에는 24평형의 최근의 실거래 가격이 8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미사역 일대의 아파트, 미사 강변,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24평형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7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제 교산 푸르지오와 비교를 해본다면 2억 5천만 원 이상 시세 차익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2017년도에 지어진 아파트, 2021년도에 지어진 준신축, 신축의 아파트이지만 교산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2029년에 입주를 시작하는 만큼 굉장히 그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보여져요. 준공연도 차이가. 그렇다면은 최소한 3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 확보가 가능한 물량이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배치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쪽이 남쪽인데요.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이제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 조경이 굉장히 우수하고 평면도 잘 뽑기로 소문이 나 있거든요. 배치도 같은 경우에도 동간거리가 좁지 않고 또 이제 조경이라든가 이런 시설 처리가 잘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평면도는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1 A타입이 이제 306세대, 51 B타입이 37세대인데 좌측이 A타입입니다. 이제 3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판상형의 구조, 맞동풍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침실 1과 침실 2, 방 2개, 욕실 2개, 그리고 드레스룸 공간까지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에 팬트리 공간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1 타입 치고 평면 구성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보여지고, 51 B타입 같은 경우에는 2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실, 침실 1과 침실 2, 그리고 알파룸의 공간이 있습니다. 판상형의 구조는 아니지만 이 알파룸이 있기 때문에 이 방의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팬트리 공간, 그리고 욕실 2개, 그리고 안방에 작지만 드레스룸 공간이 있습니다. 인상적인 것이 거실이 전면창과 측면창, 양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성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55 A타입은 26세대, 58 A타입은 23세대인데요. 이제 55 A타입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4베이의 판상형 구조이고, 침실 1, 2, 그리고 알파룸까지 방 3개에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판상형 구조이면서 맞동풍이 가능한 구조이고, 현관 옆에 현관 창고 공간도 있기 때문에 평면 구성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보여지고요. 58 A타입 같은 경우에 보면은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 방 3개에 욕실 2개로 이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레스룸,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거실하고 주방 맞동풍이 되지는 않지만 창문이 2개가 나 있는 것이 장점이고요. 현관 같은 경우에 현관 팬트리 공간도 잘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59 A타입 같은 경우에 56세대, 59 C타입 218세대인데요. 59 C타입이 상당히 많은 세대가 배정되어 있네요. 왼쪽에 보이는 것이 59 A타입인데요. 4베이 판상형의 구조이고, 침실이 모두 3개, 욕실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관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그리고 드레스룸, 파우더룸의 공간, 그리고 맞동풍이 가능한 우수한 평면도라고 보여집니다. 59 C타입 같은 경우에도 침실이 모두 3개이고요. 이제 맞동풍이 되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그리고 거실 같은 경우에 전면창과 측면창 2개가 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채광이라든가 그런 통풍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제가 봤을 때 59 A타입이 좀 많이 선호하는 그런 타입이라고 보여집니다.
5구 B타입 81세대, 5구 D타입 166세대인데요. 5구 B타입 같은 경우에 이제 침실이 3개, 그리고 욕실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언뜻 봐도 이렇게 네모 반듯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구조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구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침실 1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이 측면에 창문이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파우더룸의 공간, 그리고 거실 같은 경우에 창문이 상당히 크게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5구 D타입 같은 경우에도 침실 1, 침실 2, 침실 3, 그리고 맞동풍이 가능한 구조이고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도 있고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푸르지오에서 나쁘지 않게 잘 구성을 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5구 E타입 99세대, 5구 F타입 51세대.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도 방이 모두 3개의 욕실이 2개의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맞동풍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보여집니다. 주방과 거실이 이제 측면적으로 빠져 있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드레스룸,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 창문이 없는 것이 조금 단점으로 보이고요. 5구 F타입 같은 경우에는 투베이, 판상형의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환기가 좀 취약할 것으로 보이고 드레스룸에도 창문이 없는 것이 단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공간을 넣어줬는데 모든 타입의 거의 현관에 이제 팬트리나 창고 공간을 넣어주려고 공간의 활용성을 잘 이용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구조 같은 경우에 F 구조보다는 이 구조가 훨씬 우수한 구조로 보여집니다. 5구 G타입 같은 경우에 52개의 세대이고요. 이제 주방과 거실 같은 경우에 맞동풍이 가능하고 또 거실은 전면창과 측면창, 환기성이 굉장히 우수할 것 같습니다. 침실 1, 침실 2, 침실 3, 방 3개에 욕실 2개,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공간은 보이진 않지만 주방 옆에 대형 팬트리 공간, 창고 공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구조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게 잘 평면 구성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분양 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사전 청약 당첨자 같은 경우에는 4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제 접수가 가능하고요. 기간 추천,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 물량이 상당히 많았죠. 공공 분양이기 때문에 특별 공급의 물량이 일반 공급보다 많습니다. 이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5월 7일에 접수가 있고요.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 신생아 우선 공급, 그리고 우선 공급 1순위, 그리고 추천 공급 같은 경우에는 5월 8일부터 5월 9일까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5월 23일에 있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재당첨 제한이 이제 10년이고요. 이 재당첨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 아파트의 입지나 조건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10년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상당히 그래도 우수한 입지에 저렴한 분양가라고 이렇게 우호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매 제한 같은 경우에는 3년, 그리고 거주 의무 기간도 3년이 있기 때문에 제한 요소가 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통 자격을 한번 살펴보시면 사전 청약 당첨자, 특별 공급,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공공분양주택은 1세대 1주택 기준을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1세대가 2인 이상 청약을 하면 한 곳이라도 당첨돼도 중복 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가 돼요. 그래서 1인 1청약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그리고 청약 통장에 가입한 분들, 그리고 청약 제한 기간에 적용을 받지 않는 분, 그리고 소득 및 자산의 기준을 봅니다. 공공 분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급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을 보게 된다면 배정 세대를 먼저 보면은 51 타입 같은 경우에 26개, 55는 1개, 그리고 58은 4개, 59는 32개, 그래서 63개의 일반 공급 물량이 배정이 됩니다. 상당히 적은 물량이 배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51제곱미터하고 59제곱미터가 이제 많은 물량이 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거주자가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규모의 택지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이제 비율을 나눠가지고 경기도와 서울, 인천광역시 분들이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청약 저축 가입한 자, 그리고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 보유 기준이 있으니까 이 부분 추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 평균 소득을 보니까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반 공급의 소득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은 신생아 우선 공급 같은 경우에 50%, 이제 도시 근로자의 평균 소득 100%, 그리고 모두 이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성을 하고 있는 그런 가족 수에 따라서 이
금액이 달라지게 되고요. 일반 공급 우선순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00%, 140% 그리고 추천 공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까지 월평균 소득액을 적용을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 보유 기준액을 보면은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건물 토지를 합해서 2억 1,550만 원, 전세 보증금은 포함이 되지 않는 금액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3,800만 원 정도 넘지 않으면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 공급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3월 31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인 하남시에 30%를 우선 공급하고요.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그리고 경기도 20%, 공고일 현재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그리고 나머지는 수도권의 50%를 공급을 합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순차제 1순위 입주자 저축 가입 12개월 경과분으로서 매월 약정 금액이 12회 이상인 분, 그리고 입주자 저축에 가입했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2순위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년 이상 기간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청약 저축이 최대 25만 원까지 이제 상향 조정이 됐죠. 원래는 10만 원까지 저축 총액이 많은 자가 됐는데 지금 이제 25만 원까지 매월 납입 금액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25만 원까지 인정이 돼서 순차제로 저축액이 많은 분이 이제 당첨자로 선정이 됩니다.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 또 20%는 추첨제 물량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계약금이 좀 다르더라고요. 보면은 사전 청약 당첨자는 계약금 5%이고요. 일반 공급 당첨자는 이제 10%의 계약금을 납입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분양 가격 같은 경우에는 51제곱미터는 이제 4억 9천만 원, 그리고 5제곱미터부터 59제곱미터의 분양 가격을 살펴보면은 6억 원을 넘지 않게 모두 5억 6천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 선에 책정이 됐습니다. 이 아파트의 분양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축의 아파트들, 준신축의 하남에 있는 아파트들과 비교를 했을 때 3억 원 정도 저렴한 분양 가격이라고 책정이 돼요. 또한 이제 2029년도에 입주를 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준공연도가 많이 늦춰지게 된다면 또 신축 아파트로서 여타 다른 아파트의 가격 차가 더 많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교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이제 3호선의 호재도 있기 때문에 이런 쾌적한 신도시에 또 강남권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노선이 들어오게 되면은 가격 상승의 탄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져요. 이제 분양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기 때문에 분양을 해도 될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입주 물량이라고 보여지고, 또 이제 발코니 확장 비용을 보게 된다면 51제곱미터 뭐 490만 원, 그리고 나머지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그런 가격에 발코니 확장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공공 분양이면서 민간 참여형으로 프로지오가 건설을 하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의 가격 상승력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다른 다산 신도시라든가 이런 민간 참여형 공공 분양 주택이 가격도 저렴했고 또 2배 이상 그 가격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지하철이 개통을 하고,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눈여겨볼 만한 그런 저렴한 아파트의 물량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한번 꼼꼼히 자기 대출의 여건들, 자산의 현황들을 살펴보셔가지고 청약 신청 신중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물량 소개가 조금이라도 도움되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의 부동산 스터디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니까 함께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